오늘은 여러분들 교재는 42페이지, 기본서 42페이지 보시고 그림법에서는 기반시설 하고 나오는 거 있죠? 여기부터 내용이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지금 어디 나가고 있는지 한번 간단히 정리하고 가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무슨 법률이죠? 법률 제목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 자, 전체적인 체계도에서 제일 먼저 뭐가 나왔었죠? 용어정의. 그래서 용어들이 먼저 쭉 나왔었어. 그리고 이제 본론 내용에서는 첫 번째가 뭐였었죠? 지금 그거 보고 있는 거야. 행정계획의 수립. 행정계획과 관련된 게 있었죠. 몇 가지 행정계획이 있었다? 세 가지. 무슨 계? 첫째, 광역도시계획. 두 번째, 도시군 기본계획. 세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 이렇게 세 개 계획이 있었죠. 그중에 지금 보고 있는 게 무슨 계획을 보고 있다? 도시군 관리계획.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은 다시 둘로 나눠서 보자. 어떻게 나누죠? 첫째, 도시군 관리를 수립하는 절차와 관련된 거. 두 번째는 그렇게 수립되고 나면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죠? 도시군을 수립하는 내용들.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눠요. 그래서 수립 절차, 수립 내용 둘로 나눠집니다.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는 다시 둘로 나눠진다. 초안을 작성하는 입안 절차와 그 내용을 확정짓는 결정 절차. 그래서 수립 절차 해놓고 입안 절차, 결정 절차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그럼 입안 절차 들어가면 크게 세 가지. 첫째, 누가 입안하지? 누가 나오죠? 입안권자. 누가 입안하지? 입안권자. 이게 있죠? 그리고 입안권자 밑에 뭐 있다? 그 입안권자에게 바로 주민이나 또는 이해관계자들이 다섯 가지 내용. 뭐 있냐면 기지산대입이라는 다섯 가지 내용에 대해서 누구한테? 입안권자한테 여기다 이런 다섯 가지 내용 좀 뭐 해주세요? 입안 좀 해주세요 라고 입안을 뭐 할 수 있다? 제안할 수 있다.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매년 시험 문제 하나씩 난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 그럼 입안 제안 밑에 보면 이제 뭐가 나오죠? 입안 절차 3단계. 입안하려면 제일 먼저 기초조사하고 두 번째 주민들의 의견 듣고 세 번째 지방의회 의견 들어서 뭐가 끝났다? 입안이 끝난다. 기주지입. 이건 입안 절차 3단계로 부르죠. 그럼 뭐가 끝났어? 이제 입안 끝났어. 이제 뭐 하러 가자? 결정하러 가자. 그럼 결정은 첫째 결정권자 누가 있죠? 원칙은 중간대빵 누구죠? 시도지사들. 시도사가 결정권자야. 그런데 예외적으로 대도시에서는 누가 결정한다? 대도시장이에요. 그리고 첫째 누구도 있다? 국장이 직접 결정하는 경우도 있었죠. 국장이 결정하는 거 몇 가지? 세 가지. 국계시. 국장이 입안한 거 지가 결정하고 또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변경 국장이 결정하고 시 뭐 연계된 국가 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조정구역 이건 누가 결정한다? 국장 지가 결정한다. 그럼 국장만 있더냐? 아니요. 해수장도 있었죠. 해양수산부 장관. 어떤 경우?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는 그 용도구역의 지정 변경은 누가 한다? 해양수산부 장관. 줄여서 해수장이 결정한다. 그들만 있을까? 아니요. 쫄다고. 누구 있었죠? 시장군수.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하는 경우 있었죠. 어떤 경우? 시장군수. 자기들이 입안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 지구단위 수립 변경은 누가 결정한다? 지가 입안해놓고 지가 결정권자다. 그런 것도 있었어요. 자, 그럼 결정 절차 몇 단계? 2단계. 먼저 협의하고 심의해진다. 행정기관회장이나 또는 중앙행정위원회장이나 행정위원회장들하고 협의하고 중앙도시계획 또는 지방도시계획,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협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 고시한다. 그럼 결정 고시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 효과.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죠? 지형도면을 고시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미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 고시할 당시에 그 안에서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 있었다. 그자 다시 지금 고시된 내용과 관계없이 도시군 관리 결정에 관계없이 뭐 할 수 있다? 이미 착수한 사업 계속 시행할 수 있다. 단 시수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목이 지정고시 되면 그로부터 3월 내 그때는 뭐 해야 되고? 신고하고 그때는 3월 내에 신고를 하고 계속 시행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그런 내용들이 결정고시에 효과가 관련된 내용들. 자, 여기까지가 뭐 하는 거? 수립 절차와 관련된 내용들이 끝난 거야. 자, 그럼 도시군 관리구로 수립하는 내용은 몇 가지가 있는데? 5가지.
이거 몇 가지? 5가지. 뭐 뭐죠? 용, 기, 도, 정지. 용기도 있어야 정지할 수 있다. 5가지 했었죠? 그중에 용에는 몇 가지가 있고 3가지. 용도지역, 용도지고, 용도구역 들어있었죠. 그럼 용도지역이 무엇이고, 용도지구가 무엇이고, 용도구역이 무엇인지 그 내용들이 언제? 지난주에 그런 내용들까지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용자가 끝났어. 용자들 다 끝났어. 이제 뭐 살펴보자? 기반인설과 관련된 걸 살펴보자. 그래서 두 번째, 기반인설과 관련된 것을 지금부터 살펴보자 이겁니다. 자, 그럼 기자 살펴보고 나면 이제 세 번째 뭐 볼까? 도시개발사. 그럼 기반인설에 관한 내용들 다 살펴봤으면 이제 뭐 봐야 돼?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게 무엇인지,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을 봐야 되거든. 근데 우리 책에 백날 뒤져봤자 여기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내용 있다 없다? 없어요. 또 네 번째, 전비사업에 관한 거. 전비사업이 무엇이지? 전비사업이라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이지? 그런 내용들 있어 없어? 없어요. 그리고 바로 뭐가 나온다? 지구단위 계획구에 바로 튀어나와. 이거 끝나고 나면 지구단위 바로 나옵니다. 가만히 있어봐. 왜 도시개발사업과 전비사업은 여기 없을까? 원래는 여기서 다뤘어야 되는 거야. 왜 그런다? 내용이 너무 많다.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내용이 이만큼 있어요. 전비사업에 관한 건 더 많아 내용이. 그러니까 그 많은 내용을 이 법에다 다 서술하기에는 부적합하니까 법에다 뭐라고 만들었더냐?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내용, 전비사업에 관한 내용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만들어놓고 그걸 뭘 했다? 따로 법률을 만들었죠. 그래놓고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법률이 무슨 법이다? 도시개발법. 전비사업에 관한 법률이 무슨 법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몇 번째 거? 2번째 법률하고 3번째 법률. 우리 시험범위는 몇 개 법률이 부동산권법이죠? 6개. 6개 중에 첫 번째가 국토의 계획 및 운영하는 법률. 두 번째가 도시개발법. 세 번째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바로 두 번째, 세 번째 법률. 거기서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건 이렇게 하는 것이야. 전비사업이라는 건 저렇게 하는 거야. 그걸 각각의 법률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 보는 게 아니야. 보긴 보는데 뭐로 만들었어? 따로 법률을 만들어서 다시 보자 이지. 여기서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 법에서는 서술하지 않는다. 그래서 흔히 뭐라고 말하더냐? 도시개발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국토의 계획 및 유관하는 법률에 무슨 법이라고 부르더냐? 자법이라고 부릅니다. 자법이 뭐야? 아들 자 썼어. 그러니까 새끼법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국토법에서 원래 다뤄야 될 내용인데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따로 분리시켜가지고 법률을 따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국토법에서 파생돼서 나온 법이야. 그 새끼법이라 불러. 그걸 자법. 그러면 이 두 가지 법의 엄마법이 무슨 법이야? 바로 국토법이야. 그래서 국토의 계획 일본들이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법의 엄마법을 생각한다. 모법이라고 그러죠. 나는 거의 불만이 많아. 왜 모법이라고 썼지? 부법이라고 써야 되지 않아? 그죠? 아버지법이라고 그러지 않고 엄마법이라고 불러요. 어쨌든 둘은 엄마법과 새끼법의 차이를 갖고 있다. 거기까지 정리하시면 전체적인 흐름이 잡힌 겁니다. 자, 지금부터 그럼 뭘 보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기반인설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자. 먼저 기반인설에 뭐가 나오죠? 종류들이 쭉 하고 나와. 몇 가지가 있었죠? 7가지. 방공보, 교환, 공유. 이건 어떻게 온다? 방공보, 교환, 공유. 한국과 누구 간에? 미국 간에, 그럼 한미 간에 방공포라는 게 있죠. 뭐 사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적게 쳐들어오면 우리가 교추시키려고 쏘는 거잖아. 방공포라고 부르는데 그걸 방공보라고 읽으면 돼. 포라고 읽지 말고 방공보를 서로 간에 한국과 미국 간에 뭔다? 서로 교환하고 공유한다. 이게 방공보, 교환, 공유 이렇게 정의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몇 가지만 일단 정리하자. 2가지만.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가 이거야. 환경, 기출설. 몇 가지 있다? 5가지 있다. 머리점만 따서 합해, 숲해, 빛. 하도 패되고 수시로 패돼서 피가 빗물이 돼서 흐른다 해가지고 합해, 숲해, 빛. 이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가 보건, 위생시설. 뭐 있죠?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장사시설이야. 그래서 전번 첨부라고 쓰라고 했더니 장사시설 쓰랬더니 장례시설하고 쓴 사람이 있어. 그래서 틀렸다고 해버려서 장례시설이 아니라 장사시설. 장례시설보다 더 넓은 개념이 장사시설이야. 그래서 장사시설 이렇게 쓰자. 어쨌든 요 2가지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최소한 지금은 이 2개라도 외우자. 자, 두 번째. 그중에 무슨 시설이 나오죠? 여러분들 42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기반시설의 설치라는 말이 나와요. 요거 봐. 기반시설의 설치. 자, 이거 들어가기 전에
좀 전에 배웠던 용어정의 하나 정리하고 들어가자. 그건 용어정의야. 자,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시설을 뭐라 부른다? 기반시설을 하자. 도로, 공원, 학교. 사람이 사는데 꼭 필요하죠? 무슨 시설을 부르자? 기반시설. 그럼 그런 중요한 기반시설을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에다가 설치하겠다고, 여기다가 도로 만들고 여기다 공원 주사하고 저기다 학교 짓겠다고 무슨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시 되면 그때부터 그걸 기반시설을 부르지 않고 그때부터는 무슨 시설을 부른다?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 계획시설을 하자 그랬었죠? 말을 잘 들어봐야 돼. 그냥 막연하게 사람이 사는데 꼭 필요한 것들, 도로, 공원, 학교 이런 것들은 다 뭐라 부른다? 기반시설. 근데 이런 기반시설, 이 막연한 걸 구체적으로 특정한 장소에다가 저런 기반시설을 뭐 하려고? 설치하려고 무슨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됐다. 다시 말하면 여기다가 도로 만들겠다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이 됐다. 저기다 공원 조성했다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이 됐다. 여기다 학교 짓겠다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이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 도로 만들겠다는 이거, 공원 짓겠다는 저거, 학교 짓겠다는 이걸 기반시설이라 부르지 않고 그 도로, 공원, 학교를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랍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은 막연한 거고 도시군 계획시설은 구체화된 겁니다. 여기다 만들겠다, 저기다 만들겠다, 여기다 만들겠다고 무슨 계획이 결정돼야?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고시 돼야 비로소 그때부터는 기반시설이라 부르지 않고 그걸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시설을 부른다 이 말이야. 그러면 도시군 계획시설은 아직은 설치한 겁니까? 설치하겠다고 계획만 수립된 상태입니까? 도시군 관리계획만 수립되는 거죠? 도로 만들겠다라고 계획만 수립한 거지 아직 안 만들었어. 그럼 실제로 무슨 시설을? 그 도시군 계획 시설을 이제는 뭐 해야 돼?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시작한다는데 그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 부르자. 그래서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로 결정된 걸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그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부른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개념 정리가 먼저 들어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우리 겨울철에 처음에 공부할 때 뭐랬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끝나고 가다 보니까 아저씨들이 도로공사하고 있어. 그럼 도로공사 하려면 먼저 도로를 했다고 무슨 계획이 수립돼 있었을까? 도시군 관리계획이 수립돼 있었어. 아직 안 하고 있었어. 근데 이제 본격적인 공사를 하고 있어. 그럼 지나가다 보면 공사하니까 아저씨들한테 수고한다고 인사해야 해야 되죠? 어떻게 인사하라 그랬죠? 아저씨, 이제 추운 날씨라고 하면 안 돼. 이제 겨울철 지났어. 이 꽃피는 춘 3월에 뭐 하시라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시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라고 인사드리라 이래야 되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추운 날씨에 이러면 안 돼. 우리 그림국법에는 추운 날씨라고 돼 있어. 아니야, 이제 뭐라 돼? 꽃피는 춘 3월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돼. 근데 여름철 가면 또 뭐란다 이제? 이 더운 날씨에. 그러다 또 가을철 되면 이 낙엽 지는 날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다 보면 뭐 한다? 시험날이 다가온 겁니다. 이제 시험 보는 거죠. 자, 그래서 1년 내내 돌아가자. 그러면 무슨 사업?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이라는 게 있죠. 그걸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근데 그거 들어가기 전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는 걸 살펴보기 전에 몇 가지 기반시설과 관련된 걸 정리할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요거. 기반시설을 어디다 설치하려면 아까 우리 뭐 했었죠? 우리가 배운 건 하나밖에 안 봤어. 기반시설을 어디다 설치하려면 무슨 계획으로 결정하라고 그랬죠? 도시군 관리로 결정해야 한다 이랬었잖아. 근데 이거는 뭐다? 원칙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 공법은 참 골치 아픈 게 뭐죠? 원칙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뭐가 있어? 예외. 원칙, 예외. 그것만 끝나면 괜찮게 어떤 때는 그 예외에 또 예외. 어떤 때는 그 예외에 또 예외. 머리 돌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어떻게 해야 돼? 우리 공법을 공부하려면 머리를 네 동강을 내야 돼. 여기를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군데 영역이 나눠지죠. 그리고 여기는 뭐 내우고 원칙, 여기는 뭐 내우고 그거의 예외. 다시 여기는 그 예외의 예외. 다시 여기는 그 예외의 예외의 예외. 이것도 외워야 돼. 공법은 이렇게 만들어요. 민법 이런 거 보셨어요? 저도 민법 공부해봤자는 그런 걸 내 본 역사가 없어. 민법은 그렇게 복잡하게 뭐 다시 그 예외의 예외, 예외의 예외 이러고 민법은 없어요. 그럼 공법 왜 요지랄로 만들까? 그렇게 만드는 이유가 뭘까? 실무법이라서 그래. 민법은요 정연하게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이걸 논리적으로 다 만들어. 아주 논리적이야. 정연해. 논리적으로 다 만들어놨어. 공법은 그게 아니야.
그때그때 필요해서 만드는 법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부동산이 너무 과열되고 있다. 그럼 뭐 하죠? 규제. 안 돼. 막 막아버려. 그랬더니 안 돼라고 다 막아놨더니 그중에 불합리한 게 있어. 무슨 소리야? 막아놨더니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럴 때 너는 뭔다? 너는 풀어줄게. 막아놨다. 너는 여기는 예외야. 풀어줘. 풀어줬더니 또 그 속에 또 부작용이 있어. 풀어주고 나서 다만 그때는 또 이건 안 돼. 이런 식으로. 자, 안 돼라고 막아버렸다가 너는 이 부분은 돼. 그랬다가 그중에 요거는 또 안 돼. 그러니까 원칙, 예외 이런 식이 한두 개가 아니야. 실무법이다 보니까 현실에 적용이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크게 막아놓고 그래놓고는 아니야. 그중에 이럴 때는 다시 완화시켜주고 그중에 다시 또 투기 바람이 부는 건 그중에 이거는 또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크게 풀어주고 다시 크게 막아놓고 풀어주고 또 그중에 또 막아버리고 이런 것들이 법주문에 들어가다 보니까 원칙, 예외, 그 예외에 또 예외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는 게 무슨 법이기 때문에 그렇다? 실무법이기 때문에 현실에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이지 이건 이론적인 법이 아니야. 민법은 이론법이에요. 정확합니다. 민법은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걸 하나의 논리로 다 만들어가지고 그 틀에 딱 짜 있어. 그래서 민법 자주 바뀌는 거 보셨나요? 아니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40년 전에 제가 민법 공부했던 거 지금도 저는 써먹고 있어요. 별로 바뀐 게 없어. 40년 전에 배운 민법이 지금도 그 똑같은 민법이야. 몇 가지 조금 바뀐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크게 바뀌질 않습니다. 민법은 왜? 수천 년 동안 내려온 논리적으로 만들어놓은 거야. 이데 뭐 공법은 5년만 지나봐라. 5년 전 법률 풀어보세요. 전부 다 지금하고 안 맞아. 수렁털이야. 왜? 다 바뀌었고 안 해. 그래서 이런 공법은 수없이 현실에 적용하다 보니까 그 현실에 따라서 어떤 때는 강화시키고 어떤 때는 완화시키고 법이 그냥 온탕 냉탕을 왔다 갔다 이러면서 합니다. 지금은 강화요 완화요? 요새는 완화시키잖아. 그러니까 막 풀어주잖아. 그죠? 이것도 풀고 저것도 풀고. 그래서 제일 많이 바뀌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공법하고 세법입니다. 그 두 개 제일 많은 겨. 자, 그게 부동산을 갖다 규제하고 풀어주고 하는 건 뭐가 다? 공법적으로 규제 강화시키고 풀어주고 하면서 동시에 세금도 어떨 때는 강화, 어떨 때는 완화 이러면서 부동산을 조정하는 게 사실은 공법적인 규제하고 세법적인 규제를 그걸 강화하고 완화주고 온탕, 냉탕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해서 가장 많이 바뀌는 게 두 가지 법이 가장 많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민법은 옛날에 40년 전에 배운 거나 지금도 써먹지만 공법은 5년만 지내도 거의 쓸모가 없어지는 이게 현실인 것은 그건 어쩔 수 없는 흐름이다라. 이해되죠? 이제 첫 흐름이 뭐 잡혀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반시설을 어디다 설치하려면 우리가 배운 건 뭔데? 어디다 설치하겠다고 미리 모르다 도시군 관리로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아니래. 그중에 그 수많은 기반시설 중에 몇 가지 기반시설은 뭐 하지 않아도 된다? 미리 도시군과를 결정하지 않아도 된대요. 그 수많은 기반시설 중에서 항상 설치하기 위해서 미리 도시군 관리로 결정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되는 그런 기반시설이 몇 가지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몇 가지라고 말하는데 이놈은 몇 가지가 몇 가지 되냐? 50가지나 됩니다. 그럼 50개를 다 외울까? 여러분들의 머리는 그냥 외우는 건 몇 개를 넘어서면 뭐가 되죠? 아, 3개야? 아이씨, 나는 4개라고 말을 했더니 3개라네. 아, 그래, 줄이자, 그럼 3개. 예, 우리가 하나, 둘, 셋. 무슨 썰 이렇게 외우는 건 3개, 4개 넘어가면 머리에서 그건 더 이상 오버돼서 못 외워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외운다? 연상수법. 머리자만 깎아 외우든지 또는 머리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외워야 되지. 그 3개, 4개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못 외우는 게 인간의 머리가 그래요. 원래 구조가. 여러분들 전화번호 외울 때 어떻게 되죠? 5자리 전화번호 보셨나요? 한꺼번에 연결되는 거? 아니요. 최대가 몇 자리야? 4자리나. 그죠? 그래서 3, 4, 2, 7, 2, 4, 9, 5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개, 4개, 4개 이렇게 짜리죠. 5개짜리 가잖아? 사람이 머릿속에서 그걸 못 외운대. 그래서 제일 여러분 외우게 게 3개, 4개 이렇게 나눠서 외우라고. 전화번호도 몇몇몇 다시 몇몇몇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의 기억력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구조지. 한꺼번에 5개, 6개씩 연결시켜 놓으면 절대로 그 머릿속에서 못 외운대요. 사람 머리가 그렇게 구조가 돼 있대. 그래서 수많은 실험을 거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단독으로 외우는 건 3개 내지 4개가 한도지. 넘어서는 못 외워. 근데 몇 가지가 있다고 그런 게 50가지. 그럼 50가지를 어떻게 외우냐? 그럴 때는 뭔다? 시험 문제 나면 어떻게 날까? 이러이러한 시설은 미리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하지 아니하고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즉 이러이러한 몇 가지 시설은 뭐한다? 미리 무슨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구로 뭐하지 않고도
결정하지 않고도 뭐 할 수 있다? 설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도로 만드는 건 여기 예외 안 들어있어. 그럼 여기다 도로 만들려면 반드시 뭐 해야 돼? 도로 만들겠다고 무슨 게 도시군 관리구를 결정해야 돼. 그거는 예외가 없어. 따라서 도로 만들거나 공원 조성하거나 학교 짓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미리 도시군을 결정해야 되지. 어느 날 갑자기 도로 만드는데 사전에 미리 도시군을 결정된 게 없었다? 그런 도로는 없어. 항상 도로 만들려면 미리 도로 만들겠다고 도시군 관리 결정해놓고 그 다음에 도로 만드는 사업으로 가야 되지. 어느 날 갑자기 계획도 없이 도시군 관리 수립하는 것도 없이 도로 만들고 공원 조성하고 학교 짓는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몇 가지 기반시설이라는데 그 중에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그건 교재 나와 42페이지 한번 책을 보시죠. 42페이지에 보시면 맨 밑에 쪽에 예외 해가지고 박스 속에 들어있어. 그 중에 첫 번째 도시적하고 지구단위 계획 구역안에서는 무슨 시설들? 첫째 주차장, 두 번째 시장 나와요? 42페이지 맨 밑에 박스 하나 내붙인 거 있어. 그 속에 보면 첫 번째 뭐 나온다? 주차장, 두 번째 시장, 맨 마지막 폐차장 이런 거 있잖아. 그럼 여기다가 잘 봐요. 내 손을 여기다 주차장이라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싶어. 여기다 우리 재래식 시장이라는 걸 만들고 싶어. 여기다가 폐차장을 만들고 싶어. 그럼 그런 기반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미리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그럼 뭐 하면 돼? 어느 날 갑자기 여기 무슨 공사를 하고 있어. 그럼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궁금하잖아. 아저씨 여기 뭐 하고 있어요? 했더니 여기다 뭐한데? 주차장 만들고 있어. 그럽니다. 가만히 있어봐. 내가 배우기로는 주차장은 뭐다? 사람이 사는데 꼭 필요한 무슨 소리다? 기반시설인데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군관리 결정하라고 배웠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도시군관리로 결정해 놓은 걸 내가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시청에 맨날 들어가가지고 도시군관리 결정시키는 거 맨날 보고 있는데 여기 도로 만든다는 건 내가 기억이 없거든요. 그랬더니 이 공사하는 사람이 뭐랄까? 이 주차장 만드는 건 미리 뭐 하지 않아도 돼. 도시군관리로 결정하지 않고도 그냥 만들어도 되는 시설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내가 뭐란다? 그런 게 어딨어? 내가 배웠는데 기반시설 설치할 때는 미리 도시관리 결정해야 된다라고 배웠는데 그럼 그 아저씨가 또 뭐란다? 이 양반아 너는 하나밖에 모르냐? 두 번째 뭐가 있다? 예외가 있거든. 예외. 그 예외에 미리 도시관리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도 몇 가지가 있다? 한 50가지가 쫙 있거든. 그럼 나는 뭐 해야 돼? 그죠? 찍소리 못하고 그냥 오는 수밖에 없죠. 그런 기반시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년에 여기가 시험 문제가 났다는 데 문제가 있는데 올해는 안 날 거야. 그래서 다만 작년에 시험 문제에서 뭐가 났더냐? 원래 25회 때도 났던 거야. 25회 때 시험 문제 났던 게 작년 33회 또 같은 유형으로 났는데 또 몇 가지는 또 겹치는 거로 다 같이 냈고. 근데 문제는 여기 있는 걸 안 냈어. 여기 있는 것도 지금 많잖아. 솔직히 그 박스 속에 있는 것도 애울 수 있어? 나는 그래도 이거라도 애우라고 써놨더니 어디에 놨더냐? 그거 말고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시설들이 있어. 그럼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건 뭐죠? 시행 규칙. 대통령령이 아니고 국토교통부로 들어가는 시행 규칙. 거기서 이만큼 한 페이지가 넘도록 이만큼 들어있는 거죠. 거긴데서 전체 시험 문제를 거기서 냈습니다. 그런 걸 뭐란다? 그냥 생각 같아서는 이거로 갖고 가가지고 출제하는 게 뒤통수를 그냥 안 들어. 네. 그 많은 내용, 그 시행규칙에 있는 그걸 어떻게 외우라고 그걸 냈느냐고. 그래서 어쨌든 시험 문제가 작년에 여기서 났으니까 올해는 안 날 거야. 그건 몇 년에 한 번 나더냐? 한 7, 8년에 한 번 정도씩 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7, 8년 동안 공부하시려면 읽어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보지 마세요. 하여튼 기출 문제가 한 번 여기서 작년에 났으니까 올해는 안 난다. 그러니까 작년에 시험 문제가 공법이 어렵다고 그러죠. 왜 어려울까? 아주 기퉁 있는 것들, 아주 세부적인 것들, 이것도 또 무더기로 다 이만큼 있는 것들, 절대로 암기할 수 없는 그 무더기 있는 거기서 싸가지 없이 내는 문제들이 꽤나 많았었기 때문에. 그럼 작년에 그런 게 몇 문제죠? 거의 15문제. 그러니까 40문제 중에 15개를 그렇게 싸가지 없이 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어떤 공부를 해야 되냐면 그렇게 싸가지 없이 내는 문제들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그 방법도 공부를 해야 돼. 그거는 다 애워서 푸는 게 아니고 공법의 기본 원리라는 게 있어요. 법칙. 요럴 때는 요렇게 풀어라. 저럴 때는 저렇게 풀어라. 그 법칙이 있어. 그 법칙에 대입해서 풀어야 되지 이걸 암기해서 풀 수 있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걸 잘 들어봐. 법을 만들 때는 그 법이 누가 봐도 다 뭐 해야 돼? 이해가 되고 납득이 가야지 법이죠. 만약에 국민들이 볼 때 이건 개 같은 법이다 라면 그런 법을 무슨 법이라 불러? 악법. 악법. 소크린가 누가 그랬잖아. 뭐? 악법도 뭐라고? 법이라고. 웃기지 마. 그건 독재 정권에서 써먹는 전법이래.
독재 정권에서나 악법도 법이니까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민주국가에서는 그렇게 교육시키면 안 된대. 민주국가를 어떻게 시킨다? 악법은 법이 아니니까 응당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야 그게 민주국가지. 독재국가에서는 뭔다? 지들이 악법 만들어 놓고 지키라고 강요하는, 이거는 법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소크리가 말을 잘못한 거야. 악법도 법이라고 하고 독배 마시고서 죽어버렸잖아. 그죠? 그거 잘못한 거야. 뭐 했을 때 악법은 지킬 필요가 없어. 그래서 제자들이 와가지고서 자기 감옥에서 끝내주려고 했잖아. 그때 뭐 했을 때 도망쳐 갔어야 돼. 그래서 소크리가 더 오래 살았어야 돼. 근데 이놈은 소크리가 그냥 악법도 법이라고 하면서 독배를 마시고 거기서 죽어버렸는데, 그건 잘못, 아주 민주주의라는 걸 아주 잘못 가르친 선례가 바로 소크리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악법은 법이 아니야. 그걸 뭐 돼? 개정하고 바꿔야 되는 거지. 그건 지켜야 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야 무슨 국가다? 민주국가랍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우리나라는 옛날에 박정희 정권 때는 그런 식으로 가르쳤잖아. 악법도 법이라 뭐 그 소크리 말을 갖다 자꾸 가르쳐가지고 세뇌시켰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건 잘못 가르친 거다라는 게 저도 동감합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기반시설 설치하는 그 종류들을 다 외우라고는 못하는데, 시험 문제가 몇 년? 한 7, 8년에 한 번 정도 날똥말똥해. 그러니까 작년에 났을까 올해는 안 될 거다. 그럼 모든 기반시설 설치하는 게 다 도시화에 결정하는 건 아니야.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낼까요? 문제 한번 보지 마. 밑에 장사시설을 설치할 때는 미리 도시군관리로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시험 문제 냈어. 맞는 문장으로 봐야 될까? 틀린 문장으로 봐야 될까? 장사시설을 설치할 때는 미리 도시군관리로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시험 문제 지문이 나왔다면, 이 지문을 여러분들은 맞았다고 해야 될 거냐, 틀렸다고 할 것이냐. 이 공법의 기본 원리야. 시험 문제 출제 경향에 맞춘 공법 원리를 지금 설명하는 거야. 대단히 중요한 거야. 이렇게 나왔을 때는 맞았다, 틀렸다. 자, 아까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잘 들어요. 중요해요. 기반시설이라는 걸 어디다 설치하려면 원칙적으로 미리 뭐로다? 도시군 관리로 결정해야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막연하게 무슨 시설? 기반시설. 그럼 모든 기반시설이야. 다, 그죠? 그럼 모든 기반시설을 어디다 설치할 때는 미리 도시군관리 결정해야 된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원칙이죠? 그래 놓고 뭔다? 예외. 다만 유로한 시설들, 아까 몇 가지? 50가지 열거해 놓고, 이거는 미리 도시군 관리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시험 문제 낼 때 요 열거되는 거, 장사시설하고 열거되는 건 이 50가지에 들어있는 걸 끄집어내서 시험 문제 낼까? 없는 거, 50가지 안 들어있는 걸 생각해서 그걸 끄집어내서 시험 문제 낼까? 여러분들 출제위원이라면 잘 생각해봐. 여기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50가지 시설을 끄집어내서 시험 문제 낼까? 없는, 여기 50가지 안 들어있는 걸 생각해서 끄집어내서 그걸 시험 문제 낼까? 이것도 학설의 대립이 있어? 어떻게 시험 문제 내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할까? 보통은 열거되어 있는 걸 끄집어내서 그걸 시험 문제 내지, 여기 없는 50가지 안 들어간 거 짜내려면요 하루 종일 생각해야 돼. 여기 안 들어가는 게 뭐가 있지? 그래서 그거 생각해내야 돼. 출제위원들이 그렇게 안 냅니다. 저도 문제 내보면 그냥 열거되어 있는 걸 끄집어내서 문제 내거든. 그럼 열거되어 있는 건 원칙이다, 예외다? 예외란 얘기입니다. 원칙이 아니야. 원칙은 열거되지 않아. 그냥 기반시설 이렇게 써놓지. 그럼 미리 도시군관리 결정해야 된다. 다만 요거는 도시군관리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문제 내거든. 그럼 열거되어 있는 걸 끄집어냈을 거라고 추정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간주는 아니야. 일단 추정이야. 그럼 열거되는 걸 끄집어서 냈으니까 이거는 뭐에 속한다? 원칙이다, 예외다? 예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외니까 미리 도시군관리 결정해야 된다? 아, 틀린 문장일 거야. 요거는 미리 도시군관리 결정하지 않는 예외에 속하는 것일 거야.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야. 어디 불났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갔어.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열거되어 있는 것들은 항상 원칙보다는 어디에 속한다? 예외에 속해 있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원칙이 뭔지만 알고 있고 예외가 뭔지만 알으면 속에 있는 내용 외우지 않고도 그냥 열거되어 있는 것들은 일단은 뭐로 본다? 예외에 속한다. 그럼 그건 예외 쪽으로 풀어야 되지. 그걸 원칙에다 접근해서 풀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대단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앞으로 시험 문제, 앞으로도 모의사 보고 시험 문제 바로 풀어오겠지만 그런 연습을 꾸준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애워서 푸는 게 아니라 이럴 때는 이렇게 푼다는 그 법칙. 자, 최근 3년 동안에 시험 문제 났던 것 중에 그런 지문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거 틀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그 법칙에 맞춰서 풀으면 다 풀렸었지. 그건 애워서 푸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연습을 꾸준히 해야 시험장 가서도 이럴 때는 우리 교수님이 이렇다고 했었어. 그럼 거기다 맞춰 푸는 거야 그냥. 그러면 모르는 문장이라도 그게 맞추면 맞는다니까. 이전까지 확률적으로 거의 80% 이상은 그게 다 맞았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방법 하나 길렀으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리죠. 자, 따라서 일일이 하나씩 외우는 건 이건 외우기 불가능하다. 하여튼 그런 것도 있는 예배가 있다. 예배 있어요. 자, 이제 넘어가죠. 뭐죠? 공동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공동구가 뭐였었죠? 공동구. 백문이 불여일견. 그림으로 봐라. 자, 여기 도로 있죠? 도로 밑에 뭐가 있어? 땅속에다 이런 공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다 뭐가 들어간다?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난방시설, 상하수도시설, 그런 하수도시설 같은 걸 땅속에다 매설하는 공간을 뭐라 부른다? 공동구라고 한단다. 그럼 여기 옆에 있는 이거 또 이 구멍은 또 뭐야 이건? 이거는 공동구야? 아니야. 이거 뭐다? 오수관이야? 우수관이야? 오수관이야? 우수관이야? 이거야. 오염될 우자 쓰면 안 돼. 이거 오염되는 시설이 아니고 이거는 우수관이지 오수관이 아니야. 그래서 이건 물이 빗물 이거 오늘 비 온다고 그랬죠? 그럼 빗물이 흘러내려가야 될 공간이 있어야잖아. 이건 우수관이고 이거는 공동구라고 부른단다. 그럼 땅속에다 공동구 설치해야 되잖아. 이거와 관련된 것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거 바로 이거 공동구 설치 대상 지역.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납니다. 자, 그럼 공동구 설치 대상 지역 중에 요게 중요한 게 공동구를 설치하는 지역 중에 면적이 얼마나 된다? 그 일단 해당 지역이 200만 제곱미터를 뭐한다? 초과. 이 숫자 중요해요.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 시행자는 그런 구역에다가 이런 구역에다가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건 할 수 있다가 아니야.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돼. 면적이 얼마?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일정한 6가지 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에서는 그 사업 시행자는 그 땅속에다가 뭘 만들어야 된다? 공동구라는 걸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그 지역이 몇 군데일까? 6군데. 어디죠? 첫째, 정비구역. 두 번째, 택지개발지구. 세 번째, 도시개발구역. 네 번째, 경제자유구역. 다섯 번째, 공공주택지구. 마지막, 도청 이전 신도시. 이렇게 6군데에서는 뭐 해야 된다? 면적이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한다면 반드시 사업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래서 외우는 방법. 그럼 6가지니까 아까 우리 머리는 몇 개만 외운다 그랬죠? 3개. 그죠? 진짜 하나 줄어들었어. 여기는 3개는 외울 수 있어. 근데 6개니까 하나씩 못 외우잖아.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래서 외우는 방법. 정택, 도경, 공공주택, 도청. 일단 이렇게 나누자. 정택, 도경, 공공주택, 도청 해놓고 외우는 방법 어떻게 해서 정택이와 도경이가 공공주택에서 도청한다. 이렇게 보세요. 정택이와 도경이가 공공주택에서 도청한다. 그럼 이제 시험 문제 낼 거야. 자, 정택이와 도경이라고 했잖아. 이 사람들의 정체를 밝히시오. 이 사람들 정체가 뭐야? 정택이와 도경이 정체. 둘 중에 하나야. 국정원 직원 아니면 간첩일 거야. 그죠? 왜? 공공주택에서 지금 도청을 하고 앉아있잖아. 그죠? 그래서 얘들 둘을 뭐란다? 국정원 직원 아니면 간첩일 거다. 누구누가? 정택이하고 도경이. 그럼 저 시험 문제 낼 거야. 나는 저런 시험 문제 한번 냈으면 재밌겠어. 우리끼리 낸 거야. 진짜 본 시험은 아니고. 자, 공공주택에서 도청하는 자 2사람 이름을 쓰시오. 나는 이런 문제를 내고 싶어. 그럼 뭐라 써야 돼? 정택이하고 도경이. 이거 쓰면 돼. 2사람 이름을 쓰시오. 그러면 머릿속에서 금방 정리가 된 거야. 그래서 정택이와 도경이가 공공주택에서 무슨 짓을 한다? 도청하고 있다. 근데 이때 도청이라는 게 몰래 엿듣는 게 도청이잖아. 여기도 그 뜻이야? 아니야. 뜻은 뭐야? 도청이 뜻이. 시청 도청할 때 도청이야. 대표적인 게 어디죠? 충청남 도청. 충청남 도청. 옛날에 어디 있었어? 대전광역시에 있어요. 지금은 저쪽 홍성하고 그 옆에 어디죠? 그쪽 지역으로 옮겨갔잖아. 그러니까 그게 거기다 도청 이전 신도시라는 걸 그쪽으로 만들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도청 이전 신도시에 옮겨가는 충청남도 같은 거. 이게 도청 이전이라는 뜻이지. 우리가 몰래 엿든다는 말은 아니야. 근데 어쨌든 새겨 들으면 되잖아. 말게. 그래서 정택이와 도경이가 공공주택에서 도청한다라는 6군데 지역에 면적이 얼마일 때만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한다면 그때는 뭐가 필요하다? 사업 시행자는 그 땅 속에다가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아주 영순이야. 또 하나 있어. 이거 공동구 수용할 시설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기 7 및 8의 시설하고 나와. 그래서 책에 보면 7이 뭐죠? 7. 가스관. 8이 뭐죠? 하수도관. 우리 책에 있는 걸 보면서 해. 그럼 가스관하고 하수도관 있죠? 이거는 공동구지만 설치할 때 공동구에다 이걸 설치해야 되는데 항상 반드시 설치해야 됩니까? 아니요. 뭘 거쳐서? 공동구 협의회에 심의를 거쳐서 뭐 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는 거지. 반드시 수용하는 대상은 아니야. 그러면 가스관하고 하수관은 뭐 필요하다? 설치하려면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그럼 공동구 협의회 심의가 필요한 건 몇 가지? 2가지. 뭐뭐? 가스관, 하수관. 그래서 머리 짜면 가하심. 가스하고 하수도는 냄새가 심하다. 이렇게 오라는 뜻이야. 그죠? 가스 냄새, 하수도 냄새 되게 지극하잖아. 그러니까 냄새가 뭐다? 심하다. 이때 심하다는 심은 원래는 심이란 뜻이야. 그래서 가하심. 가스하고 하수도는 냄새가 심하다. 가하심. 이것도 두 번째를 외울래요. 세 번째, 공동구 관리자는 원래 공동구 관리는 누가 할까? 자, 서울특별시 안에 이런 공동구가 설치됐어. 그럼 이 공동구 누가 관리해야 돼? 서울특별시장입니다. 저 인천에서는 인천시장, 세종시에서는 세종시장, 제주도는 제주시장, 성남시에서는 성남시장, 가평군에서는 군수가, 가평군수가. 그럼 결국 누구야? 한마디로 관할 구역의 장. 누구?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내가 지금 이거 얘기한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관악의 장들이 지들이 뭔다? 공동구를 이걸 의무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더라. 그래서 공동구 관리자는 누구다? 관악의 장들입니다. 이 자들이 뭐 하는데 5년마다 몇 년마다? 5년마다 공동구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한다. 그래서 공동구 유지관리 및 그런 건 누가 한다고? 관리자가 몇 년마다 한다? 5년마다 그 공동구 안전 및 유지관리를 수립해서 시행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공동구 설치 관리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 아셨죠? 이 정도만 정리합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뭐가 나오죠? 본격적인 무슨 사업으로 들어가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자. 아저씨, 이 꽃피는 춘삼월에 무슨 사업 시행하시라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시라고. 고생이 많으시니까 지금부터 무슨 사업?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시행에 대해서 살펴보자. 그럼 사업을 시행하는 절차는 어떻게 시행할까? 큰 흐름만 일단 정리해보자. 제일 먼저 잘 들어요. 여기다가 봐봐. 여기다가 저기서 여기까지 뭐 내겠다고? 도로 만들겠다고. 여기다 이렇게 도로 만들겠다고. 여기다 무슨 계획이? 아까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되었다.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되었다. 이 긴 말을 한 단어로 만드십시오. 하나의 단어로.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라고 표현합니다. 요거 뭐라고?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 이게 풀어서 말하면 기반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무슨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 뭐 되었다? 결정고시되었다. 이걸 줄여서 한마디로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입니다. 이건 기반시설 결정고시가 아니야. 뭐야?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야. 왜 그러죠? 아까 기반시설 중에 무슨 계획이 결정되면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된 시설을 뭐라 부른다? 그때부터는 기반시설을 부르지 않고 도시군 계획 시설이란다 했잖아. 그러니까 기반시설에서 뭐로 바뀌는 거야? 도시군 계획시설로 바뀌고 그게 결정고시 됐다. 도시군 계획시설이 결정고시 됐다. 이 말이야. 이 단어 외워야 돼요.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가 있었다. 아, 여기 도로 낸다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 됐구나. 이 말이죠. 자, 그로부터 몇 개월 이내에? 원칙 3개월 이내에 뭘 수립한다? 요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걸 수립합니다. 자, 도로 내겠다는 계획이 이제 수립되고 나면 결정고시 되면 그로부터 몇 월 내? 원칙 3개월이야. 예외 2년까지 하는 것도. 그래서 원칙은 3개월이고 예외 2년 내에 뭘 수립해야 된다?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걸 수립해야 된다. 여러분들 단계별 집행계획이 뭔지 모르죠? 본 적도 없죠? 혹시 보신 분? 우리 언니 실무한다면서 단계별 집행이 또 볼 일이 없지? 왜?
아파트만 하니까, 그치? 땅 같은 걸 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건 봐야 돼요. 왜냐면 도로 낸다고 도시군 관리가 결정을 됐어. 그러면 주변에 땅값 오른다, 안 오른다? 그때 한번 올라. 그때 빡 올라가, 그죠? 부른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잠잠해져. 왜? 안 만들고 있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언제 또 오르죠? 도로 만든다는 실제로 불도자가 와가지고 까뭉개고 공사 들어가면 그때 또 만다? 그때 또 올라. 왜? 조만간에 진짜 도로 내구나. 그럼 필요한 사람들이 그때는 이제 살아와. 그러니까 처음에 도로 낸다고 계획이 결정을 했을 때 땅값 오르는 건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진짜 도로 만든다고 했을 때 그때 땅값이 오르는 건 실수자죠.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이, 실수요자들이 그때 달라들어서 이제 사는 거거든. 왜? 조금 있다 나 여기다 공장 줘야 돼. 그러니까 그 땅 사야지. 그죠? 바로 도로로다가 그 물건을 실어 나를 수 있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실수요자가 많이 달라듭니다. 어쨌든 두 번의 땅값이 오릅니다. 근데 처음에 도로 낸다는 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잠잠하잖아. 어떤 때는 5년, 10년, 20년 그냥 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뭔다? 드디어 불도자가 와서 밀기 시작해. 그게 진짜 공사 들어가잖아. 그 공사가 언제 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는 게 바로 무슨 계획이다?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요겁니다. 그럼 단계별 집행계획은 어떻게 수립될까? 도로 내겠다고 도시군 관리계 결정을 시작하고 나서 몇 월 내에? 원칙 3월 내에 저 수립하라 그랬잖아. 그럼 3개월에 수립이 돼. 그때 어떻게 수립하느냐? 그냥 단계별 집행이 이렇게 수립하는 게 아니고 단계별 집행을 둘로 나눠서 수립합니다. 어떻게 나눴다? 제1단계 집행계획, 제2단계 집행계획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가 아니야. 둘이야. 제1단계, 제2단계 이렇게 둘로 나누고, 이 도로 내겠다고 했던 이 사람이 지가 판단하는 거야. 가만 있어봐. 이거 지금부터 3년 내에 도로 낼 것만큼 급한 거냐? 3년 내에 도로 내겠다냐? 그러면 그때는 몇 단계에다 이걸 집어넣어? 제1단계 집행. 거기다가 포함시켜서 수립합니다. 만약에 3년 후에는 할 거야. 지금 당장 할 거 아니야. 3년 넘어서는 할 거야. 4년 찰지, 5년 찰지, 10년 찰지는 몰라. 그때 몇 단계에다 집어넣는다? 2단계 집행계. 제2단계 집행. 거기다 포함시킵니다. 따라서 도로 내겠다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했다면 원칙적으로 3개월이 지났을 때쯤 가가지고 뭘 확인해? 이 도로 내겠다는 이 계획 있잖아. 요게 1단계 집행에 들어있는지 2단계 집행에 들어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어디 들어있어? 1단계 들어있으면 무슨 뜻이야? 3년 내는 여기 공사 착수한다는 뜻이구나. 2단계 있어. 언제 할지 모른다는 소리구나. 그 소리야. 그러면 내가 여기 관심 있는 이 도로야. 언제 내 관심 있어. 그때 뭐죠? 매년 2단계 집행은 다시 들여다봅니다. 그러면 뭐가 될까? 그 중에 1단계에 들어오는 시점이 있어. 왜냐면 2단계 집행계획은 3년 후에 시작한다 그랬잖아. 그럼 언제 할지 모르잖아. 근데 세월이 흐르다 보면 드디어 이것도 3년 내내 공사해야 되겠다는 시점에 오겠죠? 그럼 2단계 집행에 따른 그 내용을 몇 단계로 옮깁니까? 1단계 집행으로 포함시켜버립니다. 옮겨오는 걸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매년 한 번씩밖에만 검토하면 돼. 1년에 한 번씩 그 수립될 때마다. 그럼 어디 있던 게 2단계 들어있던 내용이 어디 들어왔어? 1단계로 넘어왔어. 그 이제 몇 년 내에 공사 들어간다는 얘기야. 3년 내로 공사하겠다는 거야. 그럼 이건 투자 가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때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불도저가 밀릴 때쯤 되면 그때는 이미 늦은 거야. 그러니까 2, 3년 전에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게 바로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처음에 수립되는 건 1단계보다는 어디 대부분이야? 2단계 들어가요. 왜? 옛날에 이미 만들겠다고 하는 것들이 수두룩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게 먼저 1단계에 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처음에 하는 건 당장 급해서 심각한 문제가 없는 한 대부분은 몇 단계에 들어가 있다? 2단계로 들어가는 게 대부분이고, 그러다 가끔 가다가 급한 건 1단계로 들어가는 게 없지만 실물을 보면 실제는 2단계가 더 많아요. 그러다가 드디어 3년 내에 들어온다? 2단계에서 1단계로 들어왔다? 그럼 몇 년 내 공사 들어간다? 3년 내 공사할 거야. 그러면 투자 가치가 있는 땅이 된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단계별 집행이 그래서 중요하다. 자, 이제 2단계 했던 게 몇 단계 들어왔어? 1단계 들어왔어. 그럼 누군가가 실제로 도로공사는 사업 시행자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세 번째 뭐 한다? 사업 시행자를 정합니다. 누가 도로 만들 것이냐? 사업 시행자를 정해야겠죠. 그럼 사업 시행자가 정해지면 시행자가 할 일은 뭘까?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받습니다. 자, 실시계획은 뭐죠? 사업 시행자가 내가 사업 시행자로서 도로를 이렇게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실천계획이야. 내가 사업 시행자로서 도로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누가 수립한다? 바로 누가 작성한다고? 사업 시행자가 지가 작성해서 그걸 들고 뭐 받으러 간다? 인가 받으러 갑니다. 시행자로서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뭘 신청한다? 인가 신청하죠. 그럼 이제 인가권자가 내용 검토해보고 괜찮아. 그래도 돼. 인가내주고 그 사실을 고시합니다. 이게 실시계획 작성 인가 고시라고 하죠. 그럼 이제 실시계획 고시되면 뭐가 중요한 거냐?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갑니다.
자, 사업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한번 상식으로 보세요. 도로 내겠다는 계획이 결정이 되면 이 안에 있는 토지주들이 있을 거 아니야. 도로 부지 위에. 도로 예정지 그 위에 있는 땅 주인들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이 땅 주인들 함부로 건축물 건축할까? 못합니다. 공작물 설치할까? 못합니다. 그거 하려면 허가 받으랍니다. 웬만하면 허가 내줄까 안 내줄까? 안 내줍니다. 뭐라 하죠? 아저씨 거기는요 도로공사 하려고 지금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땅이라서 거기는 건물 못 져요. 어차피 도로 낼 때는 건물 다 뭐 해야 돼? 다 철거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도로 내기로 확정된 땅이니까 거기는 건물 져서는 안 됩니다. 허가 안 내준다는 얘기야. 이해되죠? 그런 식으로 해서 갑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뭐 줘야 돼? 도로 만들려면 땅 주인들한테 보상비 줘야 되잖아. 그 보상비를 언제부터 주느냐 이게 문제예요. 보상비를 언제 준다? 바로 요거 실시계 인가고시가 나야. 그 이후부터 뭐 준다? 보상비를 주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도로 내겠다고 도시군관리 결정이 되면 이 안에서는 건축물 짓지 못하는 거, 공작물 설치 못하는 건 바로 효과가 발생해. 그러니까 질려다가도 못 줘. 기다려야 돼. 그런데 한없이 기다리려면 기분 나쁘잖아. 싸가지 없잖아. 그죠? 뭐라도 빨리 주면 보상비를 빨리 주면 딴 데 가서 땅 사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데 이건 땅을 묶어버릴 거야. 그냥 묶었다가 이제 묶인 거죠. 묶여버리고선 건물도 못 지게 해놓고 그냥 나보고 그냥 갖고만 있으래. 그러면서 6월달만 되면 꼬박꼬박 뭐가 날라온다? 재산 쌓아주는 꼬박꼬박 날라오면서 사람이 열받게 만드는 거죠. 그런 상태로 가다가 드디어 뭐가 났을 때 실시계 인가고시까지 나야. 비로소 그때부터 뭘 주기 시작한다? 보상비 주는 걸 원칙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상비는 언제부터 준다? 실시계 인가고시가 나야 보상이 됩니다. 그게 바로 그 사업 시행에 의한 조치예요. 그래서 실시계 인가고시 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보상비 주는 절차를 줘야 그 다음부터 공사 들어갈 거 아니야. 일단 이 땅을 누구 소유자로 만들어야 돼? 사업 시행자. 자기 땅으로다 소유권을 이전시켜 놓고 그 다음에 공사를 들어가야 되니까 일단은 뭐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 보상비 주는 절차가 필요한데 그게 사업 시행에 의한 조치라는 게 보상과 관련 내용이다 이거죠. 그럼 보상비 주다가 협의가 안 되면 처음에는 협의야. 안 돼 뭐하죠? 보상 협의가 안 돼. 금액이 안 맞아 서로. 그러면 수용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사업 시행에 의한 조치하는 수용 절차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보상비 주는 게 협의 보상하고 안 되면 강제 보상으로서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어쨌든 소유권을 다 사업 시행자가 뭐해서 취득했어. 그럼 그 다음에 시행자가 하려면 뭐죠? 공사하는 거죠. 시공. 시공이 뭐의 약자죠? 공사의 시행. 이걸 줄여서 시공이라고 합니다. 저렇게 공사의 시행이면 뭐 쓰대? 공시라고 썼었지 않아? 그죠? 그거 봐. 공사의 시행, 공시라고 해야 되지 않아? 아니야. 근데 뭐 쓴다? 시공 이렇게 써요. 이거 중국의 영향이거든? 우리나라도 앞쪽에서 순서를 써주고 뒤쪽 걸 먼저 이렇게 쓰는 경우가 전 중국식 발음에 영향을 받아서 그래. 그래서 어쨌든 공사의 시행을 뭐란다? 시공이라고 한단다. 자, 시공, 공사 다 끝났어. 그럼 끝났으면 끝난 거야? 아니죠. 공사 제대로 했는지 검사해야 되나 해야 돼? 해야 되죠? 왜? 실시계 인가받은 대로 공사를 제대로 했는지. 아까 실시계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랬더니 너 그렇게 해도 돼? 라고 인가해 줬잖아. 그럼 인가받은 대로 공사를 해야 되지. 인가받은 거하고 다르게 공사하면 안 되잖아. 제대로 실시계 인가받는 대로 공사했는지 뭐자? 검사하는 걸 뭐라 부른다? 준공검사를 하고 준공검사 받더니 이상 없어? 그럼 뭐 한다? 공사료 공고하면 뭐가 끝났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끝났다고 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 더 있어. 뭐 있죠? 도로공사는 그 막대한 비용. 도로 같은 거 만들면 수천억씩 들어가. 그 막대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비용의 부담이죠. 원래는 누가 부담할까? 첫째, 국가가 사업을 시행하면 누가 부담해야 돼? 국가 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면 그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사업을 시행하면 행정청이 아닌 자. 그 자를 뭐다? 그 자가. 법에는 그래서 그 자가 이렇게 써놨어. 그래서 국가가 사업 시행자면 국가 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시행자면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면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끝났어. 그렇게 끝날까? 아니야. 그렇게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현저한 이익을 받는 그런 다른 지역이 있다면, 예를 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디서부터? 서울 저 강일동에서부터 어디까지? 서울 강일동 저기서부터 저기 춘천까지 뭘 만들었어? 경춘 고속도로를 만들었어. 그럼 춘천까지만 끝나지 않아. 거기서 양양까지, 저 강원도 양양까지 연결돼 있어. 근데 그건 추가만 공사한 거고 어쨌든 어디서 어디까지?
서울 강일동에서부터 어디까지? 춘천까지 경춘 고속도로를 만들므로써 누가 현저한 이익을 볼까? 춘천시. 왜 춘천시는 현저한 이익을 보죠? 서울 사람들이 주말에 당일치기로다가 춘천을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거기서 뭐 먹으러 한다? 오리지널 춘천 닭갈비하고 춘천 막국수 먹으러 갑니다. 거기 조금 이따 저기 나와. 저 닭갈비하고 막국수 뭐 축제 해가지고 이 축제 나와. 그 사진이. 그럼 그때 함으로써 어디가 현저를 번다? 춘천 시민들. 거기에 우리 서울 사람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식사해주고 거기서 놀다 오니까 돈 뿌리고 오잖아. 맞다는 이익을 받죠? 그러면 그 공사하는 비용도 춘천시가 좀 부담해야 돼, 안 해야 돼? 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전부는 아니지만 2분의 1까지야 최대 반 정도까지는 최대 현전 이익을 받는 그 시도 또는 시군에도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국토교통단이 그 경춘고속도로를 만들면서 현저 이익을 받는 시도나 시군이 있다면 걔들한테도 비용을 뭐 할 수 있다? 부담시킬 수 있더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부담시키는 절차와 관련된 내용이 중요한 게 있어. 곧 본론 내용 들어가서 볼 테니까 일단 여기까지가 본격적인 정상적인 사업이 시작할 때는 이런 내용이 있더라 이거죠. 여기까지가 사업 전체적인 내용은 이런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하나 더. 문제는 아까 도로 만든다고 해놓고 5년이 지나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10년이 지나다고 20년이 지나도 안 하는 경우 있잖아. 그럼 이 토지주 열받아 안 받아? 왜 열받죠? 첫째, 건물 못 짓게 한다. 건물 질려 했더니 아까 허가 받으랬는데 허가 안 내준다 그랬죠? 못 지게 한다 그랬죠? 그래갖고 5년 10년씩 간다. 돌아버리는 거죠? 두 번째 보상비도 안 준다. 보상비도 빨리 좀 가서 딴 데서 땅 사가지고 하면 되는데 보상비도 안 준다. 세 번째, 아까 얘기했잖아. 6월달만 되면 세금만 꼬박꼬박 뜯어간다. 토지주 열받아 안 받아? 아이씨, 건물도 못 지게 하면서 보상비도 안 주면서 세금은 매년 뜯어가면 이 사람 열받아 안 받아? 이 열받는 사람들한테 어떤 조치를 해줘야 돼? 안 해야 돼? 그게 오랫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다? 장기 미집행 이렇게 말해요. 오랫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걸 장기 미집행. 이 땅을 뭐라 부른다? 이 땅을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 아까 도시군 계획 시설까지는 왔죠? 그 다음에 땅 이름을 뭐란다? 부지. 그 땅이란 얘기야. 그래서 장기 미집행. 무슨 땅?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할 것이냐. 세 가지로 나눠져. 2년 지났을 때까지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때, 10년 지날 때까지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때, 20년 지날 때까지도 사업이 시행될 때, 셋으로 나눠서 2년 지날 때는 이렇게 해주고 10년 지날 때는 이렇게 할 수 있고 20년 지나면 이런 효과가 발생한다는 그런 조치와 관련된 걸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에 대한 조치를 하는 게 있더라. 이게 뭐에 관련된 거? 이 도시군계획서 사업에 관한 내용은 그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시행된다면 이런 식으로 사업이 시행되고, 사업한다고 계획만 수립해놓고 오랜 기간이 지나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서를 부지에서는 어떤 조치를 할 것이냐라는, 크게 보면 몇 가지로?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업 시행 절차,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때의 조치. 아셨죠? 크게 둘이야. 정상적으로 시행되면 이렇게 하면 되고,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토지주에게 어떤 조치를 해줄 것이냐라는 조치. 아셨죠? 이 두 가지가 바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관한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 이렇게 나눠진다. 아셨습니까? 그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죠. 쉬었다 갑니다.